이 천일 천만 원 작전, 천일 만에 이 뭐 천만 원 저축하자 그 말이 아니고요. 매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도록 하자,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초기 100일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00일 만에 이 판매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에서 3년을 근무해도 이 봉급이 500만 원이 되기 힘드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건 네트워크만 가능합니다. 혼자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같이 해야 가능하지 혼자 잘났다고 혼자 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정말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야. 그건 불가능합니다. 같이 하면 그러나 가능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는 쏙 설명하다가 뉴욕 지하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80년대 뉴욕 지하철은 그것이 뭐 지하철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거지 소굴이었거든요. 뉴욕 지하철을 탔는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면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은 전부 책 보고 있거나 신문 보고 있거나 안 그러면 대부분 졸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한 사나이가 탔는데 40대 사나이가 탔는데 두 꼬맹이가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꼬맹이가 전철 안에서 지하철 속에서 뛰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남 이렇게 디스탑 소란하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지. 그러다가 이 신문을 보고 있는 아저씨의 신문을 잡아챈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게 화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 스티븐 코비가 보고 내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마침 자기 옆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나이가.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좀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나이가 깜짝 아주 몰랐다는 듯이 눈을 깜짝 뜨면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병원에서 오른 길인데 우리 부인이 금방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애들 나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고 저 애들도 지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러는 겁니다.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티븐 코비를 비롯해서 이 전철에 탔던 사람들이 이 꼬마가 시끄럽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젊은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 이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다시 말하면 현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정보화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그리고 지금 소득 분배와 고용이 문제가 있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생각 자체, 다시 말하면 이 사고의 틀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방법이 안 나와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왕년은 지나간 해를 왕년이라 그래. 그렇죠? 다 지나가 버린 때란 말이에요. 왕년 가버린 때니까 그거 백날 해봐야 왕년은 이거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 제목으로 잡은 것은 필류아사라고 하는데요. 논어에 공자님이 이 3인행 필류아사입니다. 자,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요.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반드필자거든요. 있을 유자, 나하자, 스승사자니까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택기선자의 정치.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나보다 나은 사람의 좋은 점을 택하여 그것을 따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택하여 그것을 고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3인은 반드시 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은 다 내 스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은 다 내 스승이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어떤 철학자가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것밖에는 모르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공자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냐? 실제로 모든 사람이 우리 스승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지금 기존의 이 인류 기업뿐만 아니라 탄탄한 기업들은요. 그 해에 선발하는 인력들, 선발하는 자원들이 거의 연배가 비슷하고 동질적입니다. 젊은 사람을 뽑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그 부서에 맞는 전공이나 기술이나 또는 자격증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특정 부서나 특정 회사에 들어간 그 해에 들어간 사람들은 연령도 비슷하고 전공도 비슷하고 자격증이나 기술도 비슷해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그 상사는 어떻습니까? 상사는 자기들보다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근무 횟수도 많고 연령도 많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조직이 다 그래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꼭 나이가 젊으라는 법도 없고 사회적 직급이 낮으라는 법도 없고 학력이 낮으라는 법도 없고 경험이 없으라는 법도 없어요. 자기 위에 있는 스폰서가 꼭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고 무슨 경력이 많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는 관념을 갖지 않으면요, 스폰서를 우습게 여긴다든가 파트너를 우습게 여긴다든가 하면은 협력이 깨져서 다 망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이건 공자가 무슨 할 말 없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번지라는 사람, 이게 번지 점프 아니고 공자 제자 이름입니다. 공자 제자 이름인데 공자보다 46살 연하예요.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는 어린애죠. 하루는 공자한테 가서 선생님, 곡식은 어떻게 기릅니까? 농사 짓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농사일에 대해서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아니 그러면 채소는 어떻게 가꿉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나는 채소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채소 가꾸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자의 이런 솔직한 태도가 그를 인류의 스승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모든 걸 다 아는 척이 있으면 그 사람 다른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공자는 그 당시에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천문, 지리, 군사, 경제, 정치, 법률, 문학, 시, 음악 할 것 없이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어린 제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농사 짓는 법이나 채소 가꾸는 법쯤은 우습게 할 것이다. 알긴 알았겠지요. 그러나 누구보다 모른다? 그걸 하는 늙은 농부, 나이 든 농부만 나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려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그분한테 가서.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 안다. 자, 다음 지지, 위, 지지, 부지, 부지, 시지. 이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이걸 보고, 톨스토이 19세기 러시아 문호인데 이걸 보고 논어를 다 읽었어요. 읽고 톨스토이 인생론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세상에 지식을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한 것은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지식, 알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식하다, 무식하다 그건요 지식의 양을 가지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양을 가지고 규정을 하면요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를 알아야 유식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유식과 무식은 뭘 가지고 판별을 하냐면 요 말 가지고 판별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 난 그거 모르겠는데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 요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통상 제가 가끔 경험을 해보면은 상급자에게 뭘 물어보면 모르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화를 버럭 내요. 야 임마, 쓸데없는 걸 뭐래 임마. 그러면 그 쓸데없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지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무식한 사람. 중국 속담에 물어보면 5분간 바보가 되지만 묻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묻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트워크 말고 다른 회사에서 무슨 높은 직급을 했고 또 어디 뭐 유명 대학을 나왔고 학위를 했고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험이 있는 분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 자, 비생이 지지자. 그 말은 이제 여기서 공자의 진가가 나옵니다. 공자는요, 스승이 없어, 스승이. 무슨 스승이 있어야 누구한테 사사했다 이렇게 되는데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공자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다. 생이 지지자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그래, 임마 나는 나면서부터 알았어. 전부 내 밑으로 모여와서 내가 교주가 될 테니까 나를 섬겨 이렇게 될 텐데 그걸 극구 부인했어요. 아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왜 공자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느냐면요, 공자는요 그 출생이 아주 비천합니다. 아버지는 숙량흐리라는 사람인데 70대였어요. 근데 이미 마누라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야. 숙량흐리니까 아버지가 뭐가 없어요? 성이 없어요, 성이. 그러니까 그 당시 성이 없다는 것은 양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성이 없어요. 어머니는 안징제인데 이것은 예기에 나오는 얘기고 사기에는 안씨냐라고 하면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10대 무당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자의 신분이 뭐겠어요?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모실 만한 입장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으니까 스승이 없는데 저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공자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생이 지지자. 나는 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아니다. 호고는 옛날 것입니다. 옛날 것을 좋아해서 민이 구지자야. 민은 아주 재빠를 민자입니다. 재빠르게 또는 부지런히 그것을 탐구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 공부 무지무지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옛날 거라는 건요, 뭐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식은 모두 옛날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전부 옛날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 따지면 과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뭐 했다, 누가 책을 썼다, 전부 옛날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 책을 내가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면서부터 아는 인간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나도 그랬다. 나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했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19살 때 노나라 이 대부집에 계시집에 잔치에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배운 놈이 아니다. 쫓겨났어요. 19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 게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와서 여기서 성공하려면은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는 입장에서 배우지 않으면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 계급장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게 이 바닥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건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었다. 자, 태제는 오늘날 같으면은 재상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자궁은 공자 10대 대장이 한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니까? 어찌 그리 다재다능하십니까? 자궁이 말했다. 진실로 하늘이 그분으로 하여금 성인이 되게 하셨고 또 다재다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제자가 한 얘기고, 공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태제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는 젊었을 때 비천했기 때문에 비천한 일에 다재다능하다. 비천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다재다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군자는 다재다능해야 하는가? 다재다능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리더는 온갖 잡기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리더가 되면은 온갖 잡기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왜? 리더십을 기르면 돼요. 알겠죠? 그래 놓고 금내라는 사람은 이제 공자님 제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는 관직에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재다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격리사원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평생 격리사원만 합니다. 다재다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재다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왜? 등용이 안 되거든. 등용이 안 되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자기 입으로 나는 비천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조선왕조에 들어온 우리 유교 성리학은 공자를 완전히 이건 도덕 덩어리에다가 지고지상한 성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공자 냄새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반 상놈 하면서 그냥 하고 앉아가지고 산홍공상의 책에 신분차별을 무지무지하게 했는데, 만약에 공자가 살아서 조선왕조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좀 노비나 해야 돼. 그렇죠? 그 양반이 유교를 만든 분인데 조선왕조에 들어오면은 그건 저쪽 구석에 말먹이는 노비나 해야지 할 게 없어요. 신분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공자라는 분이 해놓은 이야기를 자기들 권력에 알맞게 이렇게 조정한 것이지 공자는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자, 여기서 다시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불치하문이라고. 요건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하문.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인데, 공자님이 하루는 말을 타고 어디를 이렇게 가시는데, 마부가 쑥 말고피를 잡고 가시는데, 아니 옛날에 뭐 신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 가운데 꼬맹이 하나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부가 이놈아 공자님 가신다.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 쬐그만 꼬마가 이 소꿉놀이 하고 갔다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안 그래도 공자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잘 만났다 이거예요. 공자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다면서요. 그럼 공자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정도 꼬마가 묻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다마는 뭘 알고 싶으냐 그랬더니, 공자님 바다에 물이 몇 대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꼬마 같은 질문이죠. 이거 공자 처음에는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너무 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자님한테 가장 가까운 공자님 눈썹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도 모르겠거든. 바다는 멀어서 모르고, 그러면 눈썹은 가까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그래서 공자가 말에서 내려서 불치하문이라고 그랬다는데, 그건 누가 만드는 얘기고, 이 얘기는 지금, 자, 자공이 물었다. 공문자는 어찌하여 시오를 문이라 하였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민한 사람인데도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까닭에 문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미니호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미니호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불치하문,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민은 빠를 민자인데 영민하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영특하다. 머리가 영특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머리가 영특한 사람은요,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이 자식아, 나도 다 알아 임마 자식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남한테 묻지를 않아요. 또 아는 체를 해요. 그런데 공문자라는 사람은 머리가 아주 영특했는데도 누구에겐가 배우기를 좋아했고,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문자, 이 사람 원래 이름이 공어인데요. 공어라는 사람입니다. 공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임금님의 맞사이예요. 그러니까 부마죠. 임금님의 맞사이면서 중신이에요. 권력자예요, 권력. 대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토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입니다. 임금님의 맞사이니까 권력이 얼마나 막강해요. 거기다가 중신이니까
거의 재상급의 중신이니까 권력이 막강하죠. 막강해요. 그런데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자공은 바로 공자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영특한 사람입니다. 그럼 자공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공문자, 즉 공을 하는 사람이 문이라는 시호를 받기가 합당치 않다. 그런 말이에요. 문이라는 시호를 받기가 합당치 않다. 시호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생전의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붙이는 이름이 시호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은 뭡니까? 충무공이에요. 충무공. 이게 시호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에 따라서 시호를 주는데 시법에 의하면 가장 높은 칭호가 문입니다. 문.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줬다 이거 요걸 문자라는 시호를 줬다. 그런데 요 777모단 공어에게 문자라고 시호를 준 것이 맞습니까? 하고 자기 스승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민의호학 불치하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 행실은 777모다고 덜 떨어진 인간 같지만은 삶의 철학이 이렇게 돼 있었다. 삶의 내면적 철학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왜 자공이 그렇게 물었을까? 이 공문자라는 인물은요, 아주 이상한 인물이었어요. 임금의 맞사이인데다가 권력자예요. 그런데 임금 집안의 태숙이라고 하는 임금의 아저씨가 계신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송나라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하고 송나라 여인을 강제로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 딸 공길이라는 자기 딸을 거기다 시집 보냈어요. 공길이라는 자기 딸을. 그런데 자기 딸을 거기다 시집 보냈는데 자기 딸을 데려간, 그러니까 이게 공어의 사이죠. 사이가 또 다른 여자를 또 첩으로 데리고 살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쫓아내버리고 그 딸을 데려다가 원래 시집 보낸 그 이름이 질이라는 사람인데 그 동생한테 또 시집 보냈어.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덜 떨어졌지요. 아니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 딸을 이쪽으로 보냈어요.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딸만 데리고 살면 좋은데 어디서 또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또 살아. 그러니까 딸을 뺏어다가 요놈을 송나라로 쫓아버리고 그럼 동생한테 딸을 또 시집 보냈어. 요런 777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공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777 못한 인간에게 어떻게 문이라는 시호를 붙였습니까? 시호는 나라에서 주는 거거든, 임금이. 그러면 공자님 대답이 아주 파격적인 거였어요. 그놈의 행동은 그렇게 777 못했지만은 삶의 철학이 저것이었단 말이야. 삶의 근본 인간 철학이 저것이었기 때문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의호학, 머리가 좋으면서도 배우기를 바삐 아주 배우기를 좋아했고, 조울어짜입니다. 좋아했고,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아랫사람은 직급이 낮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나보다 학력이, 지식이 모자란 사람한테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요거예요, 요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으로 나타난 삶은 그 모양이었지만은 삶의 철학이 저렇게 분명했기 때문에 문이라고 시호를 붙일만 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의호학 또 불치하문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 중에 문자가 들어간 시호 붙인 분들이 많죠. 문이 들어간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시호가 문정입니다. 문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충이에요. 문충. 자, 봅시다. 누가 문정 시호를 받았는지. 어떤 분입니까? 조광조, 송시열, 허목 선생이 문정의 시호를 받았습니다. 문정공이 됐습니다. 문충공은 정몽주, 하륜, 조선왕조 초기의 그 건국 공신이죠. 하륜, 신숙주, 그 다음에 서해 유성룡 대감이 문충의 시호를 받았어요.
정도전은 문헌, 김장생 선생은 문원, 퇴계 이황 선생은 문순, 율곡 이 선생은 문성, 다산 정장영 선생은 문도. 가장 높은 시호를 받은 분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역사가 어긋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성산문 선생이 절개를 지켰던 성산문은 충문이 되고 말았어요. 한 단계 변절을 했던 신숙주는 문충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충하고 충문 전혀 다릅니다. 문이 앞에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은 한 단계 낮은 충무가 됐어요. 자, 타산지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남의 산에 있는 돌 가지고 내 옥을 간다. 그 말이니까 하찮은 물건이라도 나에게 큰 이롭게 쓸 수,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시경에 나오는 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시경 시 한번 볼까요? 학이 높은 언덕에서 우니 소리가 온 들에 퍼지네. 요 시는 뭐를 푼 것이냐 하면요. 현자, 지식인 또는 은자가 은둔해서 살아도 그 사람의 명성, 영향력은 천하로 퍼진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명한 사람, 또 덕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게 살아도 그 덕이 사방으로 퍼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입 가지고 떠들고 안 돌아다녀도 사방으로 퍼진다. 자, 학이 높은 언덕에서 우니 소리가 온 들에 퍼지네. 그 뉘앙스가 생각나시죠? 좀 감이 잡히죠? 뭐 전혀 안 잡히신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하여간 그 다음에 물고기는 깊은 연못에 잠겼다가 물가로 나오기도 하네. 즐겁게도 저 동산에는 박달나무가 자라있고 그 밑에는 개암나무가 있네. 그 밑에 바로 나오죠. 타산지석 가유이착이란 말을 합니다. 다른 산의 돌이 이곳에 옥을 가는 숫돌이 되네. 착자는 여기서 숫돌 착자입니다. 착자는 숫돌 착자. 그러니까 나무 산에 아무 쓸모없는 돌을 갖다가 내 옥을 가는 숫돌로 쓰면 그 돌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옥을 갈 수 있는 도구로 쓰인다. 자, 학이 높은 언덕에서 우니 소리가 하늘에 퍼지네. 물고기는 물가에 있다가 깊은 연못에 잠기기도 하네. 즐겁게도 저 동산에는 박달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밑에는 당나무가 있네. 지금 어떤 현자가 시골에 묻혀 사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묻혀 살지만은 맨 마지막 구절이 또 나오죠. 타산지석 가이공옥. 이 타자는 요 타자하고 같습니다. 옛날 요 타자하고 같습니다. 저는 뱀사자로도 있고 달을 타자로 그런 건데, 나무 산에 있는 돌 가지고 내 옥을 가네. 다시 말하면 전혀 만년 주부가 뭘 알아? 그렇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가 내 사업 성공하는데 어떻게 쓰일지 그건 모른다. 여러분, 저 의사들이 쓰는 청진기 있잖아요. 청진기. 누가 실험실에서 그 연구해가지고 만들었겠어요? 프랑스의 의사가 어떻게 하면 진찰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린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전화놀이를 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어르신들 옛날에 때롱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철사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한 실험 해봤죠. 그럼 여기 철사가 뭐라고 하죠. 그걸 하고 있거든. 의사가 꼬맹이들이 그러고 하고 있어. 그걸 보고 알았다 해가지고 만든 게 청진기예요. 귀에다 대고 들리면 잘 들리겠구나.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의사를 가리킨 거예요. 의사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타산지석. 나무 산에 있는 돌이 내 옥을 가는데 쓸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공자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다. 내 스승이다.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영민하더라도 배우기를 좋아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요,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그런데 이건 톨스토이가 한 얘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살아갈 날을 위한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전 인생 철학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서문에서 톨스토이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인류에게 표현한 가장 깊은 사랑이 이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톨스토이 자문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라고? 바로 현재이다. 과거 지난날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강의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일입니다. 현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과거에 내가 뭘 했건, 지간을 했건, 공무원을 했건, 선생님을 했건, 성직자를 했건, 뭘 했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돌스토이가 내가 인류를 위해서 그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한 게 이 책이다 해서 그 책에 써놓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뭔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물리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왜냐하면 현재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해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시해. 요것만 보면 정신이 와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런 거 하기 싫어서 내가 문과 갔는데. 바로 B는 벌스고 D는 됐습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현재를 사메이션 해주면 전부 합해주면 평생이 돼요. 저기 단속함수, 끊어진 함수라고 보면 그렇고 시간이 끊어진 함수는 아니니까 연속함수라고 보면 맨 밑에가 된다고요. 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걸 적분을 해주면 그게 평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를 계속 적분해주면 평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현재가 모아져가지고 평생이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일 천만원 작전, 그 다음에 100일 판매사 작전을 하는데 과거 걸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또 미래라는 것도 별로 사실 없어요. 계속 현재의 연속이라 그 말이에요. 현재. 자, 이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스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모든 조직의 개념은 평생 학습입니다. 그리고 학습 조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조직이, 기업이 학교다. 왜냐하면 과거 농경시대에는 대학에서 배운 것 가지고 또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평생을 써먹어도 괜찮았어요. 평생 지식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는요, 중학교만 나와도 평생 지식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 지식의 발전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그 지식 가지고 1년도 못 써먹어요. 1년은 큰 6개월도 못 써먹어요. 계속 기업에 들어가서 또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도요, 이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 와서 원데이 세미나가 됐건 석세스 아카데미가 됐건 배우는 자세로 아까 3인행 필요하사 했듯이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고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발전합니다. 나는 알 만큼 알아. 그래가지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이슬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듯이 같은 강이라도 자기 마음을 낮추고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되지만은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스쿨. 그 다음에 스피릿. 우리의 영혼, 인간, 이걸 중시한다. 영혼을 중시하고 인간을 중시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이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간다운 삶,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돈이다. 쉐어, 나눔입니다. 나눔은 미덕. 혼자 독식하지 않고 정의로운 분배 구조,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세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척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봉양하는 부모님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해드리겠다. 이게 세이브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힘이 있다면 빈곤이라든가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지원하겠다.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겠다. 앞서가겠다. 지금까지 없던 걸 다 지우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겠다. 새로운 모범을 보이겠다. 스마트. 다음 슈퍼오가니즘, 초유기체. 우리는 하나가 돼서 초유기체,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서로 협력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겠다. 이 초유기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성공 못합니다. 성공 못해요. 여기 이 솔직하게 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개별 인적 자원의 퀄리티는요, 삼성이나 LG나 SK나 1대1로 대결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로 뭉쳐서 초유기체를 형성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터미도 개별 인적 자원의 퀄리티를 보면은 대기업의 인적 자원의 퀄리티하고 1대1로는 맞서가지고는 승산이 없지만은 집단지성, 초유기체를 형성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다음, 7번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3이나 5나 10이 되는 걸 시너지라고. 시너지 효과. 우리가 물 한 방울의 힘은 아주 힘이 약하지만은요, 그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돼버려요. 자, 셀프 컨피던스. 여러 이 사업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요, 자기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소평가, 자신감도 능력입니다. 자신감, 도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인간은 긍정심리학들의 연구하면 모든 인간은 3개 내지 4개 또는 4개 내지 5개의 대표 강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느 인간이 다 그렇대요. 그 대표 강점을 살리면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뭉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은 누가 자기를 높여주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도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자, 우리 이 애터미는 아주 병렬 속도로, 우리 이 박광일 회장님 늘 얘기한 것처럼 병렬 속도로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주 이 시대 발전에 뒤처지지 않고 시대 발전에 앞서가려고 하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석세스.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회사,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회사, 보통 사람들이 노후를 해결하고 꿈을 이루는 회사, 이것이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